안녕하세요. 세 번째 제 개인적인 레슨은 유튜브를 너무 믿지 마라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치원생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유튜브를 너무 맹신하지 마라. 근데 사람이 좀 너무 지치고 뭐 그러다 보면 자꾸 뭔가를 알게 모르게 의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유튜브 영상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투자랑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를 좀 많이 참고를 하는데, 물론 도움되는 부분도 있어요, 확실히. 그런 채널들도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투자나 재테크 쪽으로는 그래도 도움이 되는 채널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 지 한 17년? 18년 차 정도 되는데, 저도 이제 나름 뭐, 중간에 한동안 투자를 안 한 거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투자의 어떤 전반적인 시장의 심리나 어떤 그 미세한 어떤 그 변화, 그런 거를 오랜 세월을 겪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지, 그리고 아무래도 4, 5년, 5, 6년 이렇게 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주식 투자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실적은 별로 난 게 없거든요. 운으로 한번 난 건 있는데 그거는 운이고요. 근데 정말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건데, 요새 유튜버들 중에서 정말 실력도 없는, 오로지 유튜브로 해서 돈을 벌거나 자기 마케팅 수단으로 쓰기 위한 정말 정말 이상한, 진짜 이도저도 아닌 어설픈 실력의 투자자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실 저 예전에도 그랬어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똑같대요. 근데 최근에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어설픈 투자자들이 나와서 유튜브 조회수나 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사람들이 이제 현혹이 돼서 사기를 당하든 아니면 뭐 그대로 따라 했다가 망하거나 아니면 계속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시간 낭비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일례로 두 가지를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래도 제가 좀 오래 했던 주식인데, 주식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많이 나왔어요. 제가 예전에 했던, 사실은 전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주변에 주식 투자를 좀 해서 자기가 좀 성과를 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봐요.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 그러면 4, 5년 했대요. 아니면 5, 6년 했대요. 아니면 좀 길게 한 사람들은 10년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냐? 그러면 어떤 매매법으로 하냐? 아니면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뭐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자기는 단타 위주로 한다. 스윙 투자로 한다. 스캘핑 매매법으로 한다. 아니면 자기는 그 재료 매매를 이용을 한다. 아니면 좀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본인은 가치 투자를 한다. 아니면 본인은 산업의 사이클을 보고 앞으로 메가 트렌드가 될 만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저는 참고로 그거 다 해봤고요. 근데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단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예외가 있겠죠. 당연히. 이 세상에는 항상 예외라는 게 존재하니까. 근데 저는 그 예외가 극단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예외는 예외거든요. 그걸로 설사 꾸준히 돈을 번다고 하면 그 예외가 정말 운에 의해서 계속 예외로 남는 경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예외가 다시 평균으로 회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내가 생각했던 나만의 그 투자 비법이 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조금 유연한 사람들은 또 자기만의 또 어떤 투자법을 찾겠죠. 근데 그 투자법이 또 예외일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뭐 또 그게 또 예외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얘기 중에 가장 좋았던 명언이 워렌 버핏이 정확히는 워렌 버핏에 관련된 책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직접적으로 워렌 버핏이 얘기를 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책에 나와 있는 건 실질적으로 워렌 버핏이 쓴 책 내용이 아니고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낸 책들이니까. 근데 거기서 표현에 의하면 주사위가 던졌을 때 똑같은 숫자가 6번, 8번 이렇게 연달아 나올 확률은 극히 굉장히 소수잖아요. 확률적으로. 근데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꼭 있어요. 로또처럼.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고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사위 8번 연속 맞춘 사람은 그게 본인의 실력이라고 대단히 착각을 하고 저는 그거를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수익을 좀 봤었어요. 그래서 내가 실력이 있구나 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게 결국 초심자의 행운이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으로 돈을 번 친구들 특히 단타로 돈을 번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뭐 단타뿐만 아니라 뭐 장기 투자를 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뭐 같이 투자를 했다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너 몇 년 투자를 했냐? 언제부터 투자를 했냐? 하면 보통 거의 4년, 5년, 뭐 5, 6년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 정도 뭐 길어봐야 10년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뭐 4, 5년 투자하신 분들은 뭐 아마 코로나 직전부터 했을 거예요. 기껏 하락장마다 그 맞아봤자 뭐 그거잖아요. 뭐 코로나 때 뭐 요 정도일 거고 뭐 10년 차라고 해봤자 뭐 10년 차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뭐 제가 지금 기억은 하도 오래돼서 기억 안 나는데 그때쯤이면 그래도 뭐 유럽 재정 위기나 뭐 브렉시트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어, 불확실성을 좀 많이 겪어보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이 정확히 뭔지 어느 정도 체험해 봤을 텐데 사실은 10년 차도 제대로 된 하락장을 맞아본 적이 없죠. 전 아직도 생각나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저는 그게 진짜 인생에 한 번씩 겪는 진정한 폭락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폭락장을 겪어보지 않은 투자자들이 함부로 유튜브에 나와서 주식은 이렇다 저렇다 가치 투자를 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꺾이지 않는다. 오히려 하락할수록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다 이러는데 한번 금융위기 때 하락장을 맞아서 뭐 JP 모건이라던가 골드만삭스라던가 뭐 리먼 브라더스라던가 뭐 등등등 그때 당시에 세계 최대 다섯 개 금융회사 뭐 예를 들면 AIG까지 포함해서 그런 회사들이 우후죽순 파산을 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골드만삭스는 겨우 살아남았죠.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그런 예상치 못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세계 최고의 금융 5개 회사가 망하는 뭐 다른 회사 뭐 제조업이나 다른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회사가 직접 망한다고 보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 물론 진짜 그 와중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거 뭐냐면 결국엔 여유자금이 풍부한 사람들 혹은 하락장에 이제 큰 하락이 있은 후에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과감하게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 제 상사분이 저보다 투자 경력이 조금 적었었는데 그분도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투자를 했냐? 하니까 자기는 2009년 때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9년도부터 전 세계 주식이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상승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그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개별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돈 얼마나 벌었겠어요? 초심자 행운이죠. 근데 그 상사는 자기가 그걸 한번 겪으니까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됐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실력 있다고 착각을 했겠죠. 근데 다행히 그거를 이용을 해서 또 운이 좋아서 또 돈을 벌고, 근데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딱 운이 있더라고요. 운이 잘 맞아서 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또 잘 됐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사람들이 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주식 투자만큼은 운이 정말 좌지우지 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오늘 이번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폭등장이 온 거는 주변에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30년 넘게 하신 분들도 아마 이런 장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뭐 IT, 뭐 닷컴 버블 같은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이성적인 시장 말고는 이런 장은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것도 상위 시총 1등 종목과 꽤 큰 순위 안에 있는 종목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것도 이 두 종목 위주로만 올라간다? 그래서 지수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린다? 이런 장은 저도 처음 봤고 어떤 분도 웬만하면 거의 다 처음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주식에 있어서만큼은 어설프게 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어설프게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 최근까지도 한번 그럴 수 있나? 또 내가 또 너무 약간 구닥다리의 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건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몇몇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해보니 다 운이더라고요. 운이고 본인들은 특히 단타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실력 있다고 굉장히 착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운인데 그래서 뭐 그래서 저는 일단 뭐 그런 유튜버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최근까지 와서도 한번 그 사람들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한번 계속 추적해서 매매하는 것도 좀 보고, 그리고 이렇게 논리나 이런 것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결국에는 제가 다 겪었던 그 범위 안에서인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다 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유튜브에서 뭐 자기가 뭐 좀 수익을 벌었다, 아니면 마치 뭐 어떠한 정보를, 지식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뭐 가치 투자가 됐든 단타가 됐든 이렇게 뭐 얘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론 아주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런 지식도 정보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 실력 가진 택도 없어요. 그리고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본인들 유튜버 본인들의 이제 조회수를 이제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벌기 위해서죠. 조회수 빨아먹기 위해서 그런 컨텐츠나 그런 거를 딱 주제를 정하고 딱딱딱 하는데, 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컨텐츠 사업도 사업이니까 그런 측면을 보면 그거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시간 낭비라고 봐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전 추천드리는 게, 제가 감히 추천드리는 게, 뭐 그 사람들이 가끔씩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재미로 듣고, 뭐 재미로 들어도 돼요. 재미로 듣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듣는 게 좋고, 그냥 이런 식으로 부채질을 하는구나, 시장을 부채질을 하는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그냥 걸러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항목의 투자 철학을 가진 사람이든 투자 매매법을 가진 사람이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실 거면,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왜 하는 거야?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그렇잖아요. 뭐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뭐 402K 운영하는 그것도 결국에는 그냥 편안하게 기계식으로 매매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우리가 뭐 예전에 버핏이나 투자 전문가들처럼 하루 종일 매달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잖아요. 사람들이,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효율성을 굉장히 따지니까. 맞잖아요. 음, 맞잖아요. 대신 누가 돈 굴려주길 원하고 난 가만히 있어서.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어, 개별 주식은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삼전이 됐든 SK하이닉스를 돈을 번 사람들은 뭐 이해를 못 하겠지만, 인정을 못 하겠지만, 뭐 근데 또 예외라는 건 항상 있으니까. 근데 웬만하면 그런 젊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거 듣지 마시고, 뭐 나이가 있든 젊으든 얘기하는 건 듣지 마시고, 적어도 들으실 거면 그래도 투자 경력이 그래도 최소한 15년 이상, 정말 정말 낮게 잡아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투자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그리고 자기만의 투자 철학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뭐 단타부터 뭐 장기 투자까지 이 모든 거를 다 해본 사람, 그런 사람의 조언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뭐 제가 추천을 드리는, 전 종목은 추천 안 해드려요. 그냥 이런 뜻의 뭐 투자 상품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퉁쳐서 얘기만 할 거예요. 뭐 나중에 어떻게 또 추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럴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유튜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듣지 마시고,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뭐 재밌는 뭐 프로그램 유튜브를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은 저도 사실 투자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부동산만큼은. 그래서 부동산은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거는 잘 걸러서 잘 알아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어, 저도 임장을 좀 많이 다녔어요. 제 성격이 워낙, 특히 주식하게 되면서 더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항상 옳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항상 확인을 해야 되니까, 주식이 됐든 어떤 분야가 됐든. 그래서 수도권 안에서는 웬만하면 임장을 다 다니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많이 임장을 다녔고, 그렇다고 수도권 전체를 다 임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가려고 노력은 했고, 근데 여러 군데 이제 곳곳 가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오히려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부동산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게 부동산은 그냥 가격대로 가면 된다.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곳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갑자기 그 경제 용어가 떠오르지가 않는데 경제 용어가 아니구나. 효율적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전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오히려 주식이랑 비교를 하면 부동산이 비효율적 시장 같아요. 제가 매매를 했거든요. 매매를 하고 느끼는 건데 오히려 부동산이 더 효율적 시장인 것 같아요. 비효율적 시장인 것 같아요. 부동산이.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일단 돈도 없고 부동산 이미 효율적 시장이니까 그냥 주식을 더 집중을 하겠다. 주식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 더 가성비 있는 것 같아. 주식은 뭐 세계 최고의 우량 기업인 구글에 애플 이런 데 투자할 수 있잖아. 소액으로도. 근데 부동산은 돈이 많아야지 투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주식이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렇게 단순해서 생각하더라고요. 참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근데 현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더 엄연히 얘기를 하면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한테 너무 중요한 정보라서 제가 1화부터 올린 영상들을 꾸준히 보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나중에 그 중요한 정보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이 생각보다 비효율적 시장이니까 차라리 악착같이 모으든 뭘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일단 부동산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를 하면서 이번에 첫 매매는 오래 한 건 아니고 조금 더 전에 했는데 어쨌든 뭐 많이 느낍니다. 뭐 그리고 제가 발품도 많이 팔았고 부동산에서 발품, 손품 많이 팔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오래 걸려서 솔직히 임장하고 손품하고 하는데 뭐 한 2, 3년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유 그 시간에 야 샀으면 더 올랐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뭐 개인적인 또 사정이 있었고 정말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고 그래서 사지 못했던 거 있습니다. 저 그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가 아니었으면 저도 그때 샀을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그때 샀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아마 사람들은 그럼 넌 이미 뭐 꽤 돈을 모아놓은 사람이겠네. 뭐 대기업 다니냐, 뭐 부모님이 뭐 물려줬겠네. 자산 많냐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 사람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저는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뭐 개인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못 사서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그런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생각보다 주식보다 비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도 기회가 많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특히 젊으신 분들 요새 뭐 20대, 30대 요새는 뭐 40대도 젊죠. 20대부터 40대 분들 특히 제발 무슨 임장 스터디 한다고 아니 뭐 임장 뭐 데이트 한다고 뭐 부동산에 함부로 들려서 그 부동산 사장님들 바쁘신데 생각하는 것도 많으실 텐데 들려서 괜히 물어보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히는 해도 돼요. 적당히는. 근데 그 적당한 선을 본인이 좀 제대로 양심껏 생각을 좀 하라고요. 그 본인의 선, 본인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그러지 마시려고요.
내로남불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면 순전히 진짜로 매매나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갑니다. 아시겠어요? 남한테 피해 주고 살지 맙시다. 그리고 실제로 매매하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위 임장족들이나 특히 젊은 사람들, 본인 혜택은 다 누릴 걸 다 누리면서 주려는 건 조금 웬만하면 최소화시켜서 주려고 하는 그 마인드. 지금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매매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실 거예요.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저도 그거를 많이 피해를 봤고요. 그래서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중개사분들도 하도 이런 거에 시달리고 당하다 보니까 실제 매매하실 분이 오면 딱 알아봐요. 아, 이분 진짜 매매하실 분이다, 아니다. 근데 이분들도 처음에 실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딱 들어가요. 그럼 중개사가 처음에 의심의 눈길로 혹은 좀 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롱하는 눈빛으로, 조롱하는 말투로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실제 이제 매매하실 분들은 거기서 쫄지 마시고 정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딱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중개사분들도 산전수전 이제 다 겪어서 아, 이 사람 진짜구나, 찐이구나 바로 아실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사 딱 들어가면 간 보시지 마시고 실제 매매하실 분들 간 보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나는 매매할 생각이 있다 라고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세요. 그럼 바로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쓸데없는 남의 시간을 너무 할애해서 뺏는 임장족들, 임장 데이트하는 사람들, 양심 있으면 적당히 하세요.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벌 받습니다. 지금은 제 영상을 말주변 머리가 없어서 계속 똑같은 말하고 하기도 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저는 웬만하면 편집 없이 있는 그대로 내 앞에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생 라이브로 얘기하니까 좀 말이 뭐 두서없이 얘기하는 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은 뭐 주식이랑 뭐 부동산에 대해서 대충 퉁쳐서 얘기를 하고 특히 주식 유튜버들 정말 조심해라. 정말 조심해라. 그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키게 됐습니다. 제가 말이 좀 어눌할 거예요. 제 말주변 머리가 진짜 없거든요. 말도 바로바로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도 못하고 언어 선택, 단어 선택도 잘 못하고 근데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남들처럼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얘기한 스타일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니까 물론 저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저는 편집을 안 하기 무편집이기 때문에 떨려서 좀 가끔씩 뭐 헛말이 나오거나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저는 항상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나중엔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